안녕하십니까? 힐링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 추상적인 마음의 일부입니다. 다행히도 마음에는 개인적 마음의 층 위에 한 층이 더 있다. 그것은 비개인적인 마음, 곧 추상적인 마음, 혹은 순수하게 이지적인 마음이라 불리고 있다. 이 마음의 층은 삼스카라가 일으키는 내면의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높은 차원의 마음이 표현하는 비상한 창조성 속으로 거침없이 솟아오를 수 있다. 추상적인 층이라 불리는 마음의 이 높은 층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에어컨을 만들어내고 원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층이다. 추상적인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실로 위대하게 만드는 그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감각을 통해서만 경험하도록 한정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순전히 지적인 마음의 영역을 자유로이 탐사할 수 있다. 마음은 당신을 거의 어디에나 다 데려다 줄 수 있다. 화성으로 날아가서 인터넷을 통해 표면을 탐사할 수 있게 해줄 탐사선을 제작하고 싶다고. 멋지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마음은 감각의 한계와 개인적인 생각의 울타리 너머로 확장해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은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의식의 중심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마음 챙김, 즉 깨어서 알아차리기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마음 외의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에만 끝없이 붙잡혀 있는 당신의 의식을 떼어내는 한 방법이다. 개인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은 이지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개인적이지 않은 성질의 일을 만들어내고 행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을 연구하는 엔지니어가 되거나 질병을 연구하여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학자가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술, 컴퓨터 공학, 수학 이런 것도 모두 비개인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본보기다. 마음은 훌륭한 것이다. 마음은 당신의 모든 개인적인 호불호를 저장해 놓고 온 세상이 거기에 맞추어 굴러가리라고 억측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이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것들의 성미에 딱 맞게 펼쳐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런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리 지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좋았거나 나빴던 경험에 비추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게 만들려고 버둥대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정말 지성적인 짓인가? 삶을 원하는 길로 굴려가려고 오매불망 걱정하며 버둥댄다면 어찌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회가 하고 있는 짓이고 거의 모든 인간이 여태껏 해온 짓이다. 인간은 단지 그런 짓을 그만둘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것이다.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독신인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이 묶여 있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런대로 괜찮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크든 작든 고통을 겪는다. 다행히도 당신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삶을 사는 훨씬 더 차원 높은 방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대하는 방식과 자기 앞에 펼쳐지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요구한다. 높은 차원으로의 이 같은 변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주의를 기울여 보면 호불호가 정해지게 한 것은 과거의 경험들임을 깨달을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 당신의 관점, 견해, 호불호는 과거에서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예컨대 당신은 애정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헤어져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애정 관계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친구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결별이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저장했다. 그게 당신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가두어 두게 되는 일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그렇다. 한 친구가 어떤 문제를 겪고 당신에게 그것을 하소연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의식을 지나가고 당신은 동정심을 느꼈다. 사실상 그 과정은 당신을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당신은 삶의 현실을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온전히 소화할 수 있었다.
그것을 나중에 상기하고 싶다면 의지로 써 있는 그대로를 기억에서 꺼내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저 혼자서 자꾸 돌아와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속에 갇히거나 잠재의식 속에 묻히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 경험을 다룰 수 있었으므로 사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 경험을 저항 없이 다루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속에 갇힌 채 남아서 마음을 황폐화할 것이다. 더 심하게 저항하면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묻힌 채 곪아서 그 교란된 상태를 마음속에 온통 퍼뜨려 놓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간에 당신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불쾌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잔뜩 수집해 놓았고 그것들은 수시로 자꾸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괜찮아질지를 궁리하기 위해 마음의 분석적인 부분까지 동원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호불호가 생겨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그 안에서 편안치 못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다. 그 결과 당신은 펼쳐져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제나 자신의 호불호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고 그 자유의지로서 당신이 한 짓이 마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눈앞의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씨름을 벌인다.